철학자들이 결혼하지 않는 이유는 결혼을 몰라서가 아니다. 오히려 결혼을 너무 정확히 알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사랑을 부정한 사람들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구조를 끝까지 들여다본 사람들이었다. 사람들은 말한다. 외로워서 결혼했다고. 둘이 되면 덜 외로울 거라고. 하지만 이 말에는 하나의 전제가 숨어 있다. 외로움은 타인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믿음이다. 니체와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 믿음을 가장 위험한 착각으로 봤다. 왜냐하면 외로움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를 감당하는 능력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혼자일 때 외로움은 견딜 수 있다. 산책을 하거나 일을 하거나 시간이 지나면 흐려진다. 하지만 둘이 되어서도 느끼는 외로움은 다르다. 그건 함께 있어도 이해받지 못한다는 감각이고 존재 자체가 부정되는 고립이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사랑을 몰라서 결혼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서로에게 얼마나 쉽게 짐이 되는지를 너무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선택을 유보했다. 그들은 묻고 싶어 했다. 이 관계가 나를 덜 외롭게 하는가? 아니면 나를 더 소모시키는가? 그리고 그 질문 앞에서 섣불리 결혼을 선택하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한다. 결혼을 하면 나라는 존재가 더 단단해질 거라고 믿는다는 점이다. 사람들이 결혼을 과대평가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결혼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사회가 오래도록 교육해왔기 때문이다. 혼자가 힘들면 결혼을 하라고 말하고 인생이 불안하면 가정을 만들라고 조언한다. 결혼이 마치 인생의 안전장치인 것처럼 포장된다. 하지만 현실에서 결혼은 문제를 없애는 구조가 아니라 문제가 더 생기는 구조다. 실제로 결혼은 나를 강화시키기보다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훨씬 더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장치에 가깝다. 혼자 살 때는 드러나지 않았던 게으름, 예민함, 회피, 분노, 무기력 같은 성향들이 결혼이라는 구조 안에서는 숨을 곳이 없다. 그래서 결혼은 사람을 바꾸기보다 사람을 폭로한다. 대부분의 인간은 자신을 과대평가한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하지만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평가하던 사람들이 현실 앞에서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를 너무 많이 봤다. 쇼펜하우어는 사랑을 가장 냉정하게 해부한 철학자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사람이 사랑에 빠지는 이유는 고귀에서도 운명적이라서도 아니다. 종족 보존, 번식 본능, 유전자의 계산이다. 우리는 사랑한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본능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사랑이 끝난 뒤에 남는 건 낭만이 아니라 생활이다. 여기서부터 결혼의 실체가 나온다. 결혼은 기분 좋은 감정의 연장이 아니라 타인의 습관, 성격, 생활 방식, 그리고 책임까지 전부 떠안는 구조다. 타인의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날 힘들게 하는가? 그런 현상은 단순히 예민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다. 너무 정상적인 반응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애초에 타인과 매일부터 살도록 설계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결혼은 행복을 얻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 불행을 공동 관리하는 계약이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미 버겁게 느끼는 사람에게 결혼은 위로가 아니라 때로는 과부하가 된다. 니체는 결혼에 대해 더 잔인한 말을 했다. 인간은 이성으로 결혼을 선택했다고 믿지만 사실은 선택을 끝내놓고 이성으로 변명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다. 충동, 본능, 두려움, 외로움이 먼저 움직이고 이성은 뒤늦게 이유를 만들어낸다. 결혼이라는 선택 안에는 사랑보다 두려움이 더 많이 섞여 있기 때문이다. 혼자 늙을까봐, 뒤처질까봐, 의미 없는 인생이 될까봐 사람은 결혼이라는 형식을 붙잡는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사랑이라는 말로 덮는다. 니체가 보기에 이건 사랑의 선택이 아니라 불안을 미화한 결정이다. 외로워서 결혼했다는 말은 혼자 있는 나를 견디지 못해서 타인을 구조물로 삼은 것과 똑같다. 인간은 결혼을 통해 자기 삶의 의미를 부여하려 한다.
의미가 없는 삶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결혼을 통해 인생의 이유를 만들려 할 때 그 결혼은 곧 부담이 된다. 이 관계를 위해서라도 버텨야 한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참아야 한다. 이 문장들은 아름다워 보이지만 니체의 눈에는 의무로 삶을 연명하는 방식에 가깝다. 초월자는 누군가에게 매달려서 존재 이유를 얻지 않는다. 초월자는 혼자서도 자기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다. 모두가 다 결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혼자를 견디지 못하는 인간에게 결혼은 필요한 구조지만 혼자 서 있을 수 있는 인간에게 결혼은 에너지 분산 장치가 될 가능성이 크다. 사람들은 흔히 결혼하면 외롭지 않을 거라는 착각을 한다. 위험이 분산된다는 거짓말을 믿는다. 행복해질 거라는 보장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결혼이란 실제로 정반대의 것이다. 결혼은 통제 불가능한 타인과 운명 공동체가 되는 일이다. 오히려 위험 요소가 더 늘어나는 행위가 된다. 기대하지 말아야 유지되는 것이 결혼이다. 기대란 상대에게 무언가를 맡기는 행위다. 내 외로움, 내 불안, 내 삶의 만족도를 상대가 책임져 주길 바라는 순간 관계는 이미 불균형해진다. 기대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이름에 착취고 약한 인간이 강해 보이기 위해 쓰는 도구다. 기대 위에 세워진 관계는 언젠가 반드시 무너진다. 함께 있어야 잘 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접근 방식 자체가 오류다. 혼자서 잘 살아야 둘이서도 잘 살 수 있다. 혼자 있을 때 불안정한 사람은 결혼을 구원으로 쓰고 혼자 있을 때 안정된 사람은 결혼을 선택지로 두기 때문이다. 자기 파악이 늘어날수록 비혼 선언이 늘어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도가 올라갈수록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도 늘어날 것이다. 결혼을 안 해서 불안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결혼과 사람을 이해하지 못한 채 결혼할까봐 더 불안해한다. 이것은 결혼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삶에 대한 책임감이 커졌다는 신호에 가깝다. 쇼펜하우어와 니체의 관점은 다르지만 겹치는 지점이 있다. 결혼이란 행복해지기 위해 무조건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결혼이란 감당 가능한 삶의 형태인지 스스로 묻고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영역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결혼이 안정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결혼이 파국인 것도 그런 차이에서 발생한다. 자기 삶에 맞지 않는 선택은 의식적으로 배제해야 하고 그 배제에는 결혼도 포함된다. 예전에는 결혼이 인생의 다음 단계였다면 지금은 선택 가능한 여러 갈래 중 하나가 되었다. 철학자들이 결혼하지 않은 이유를 고독이나 성격 문제로만 설명하면 핵심을 놓친다. 그들은 결혼을 피한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의 무게를 타인에게 넘기지 않겠다는 선언을 한 사람에 가깝다. 그래서 철학자들의 결론은 결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다. 그보다 훨씬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나는 지금 누군가와 함께 살아도 될 만큼 내 삶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인가? 이 질문에 정직해질수록 선택은 또렷해진다. 결혼을 안 하는 사람은 도망치는 게 아니다. 그들은 자기 인생을 망치지 않기 위해 신중해진 사람들이다. 사랑의 환상을 벗기고 이성의 거짓말을 믿지 않는 것이다. 결혼이 무조건적으로 나쁘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모두에게 좋은 선택은 아닐 수 있다.